백악관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118억 달러, 우리 돈 약 17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던지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전원 철수시키겠다. 서슬 펄언 협박에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협박이 차에 마르기도 전 펜타곤 깊숙한 곳에서 가동된 430번의 극비 시뮬레이션은 백악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이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먼저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끊기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1200조 원이 증발했고 태평양 방어선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던 첨단 무기들조차 한국 부품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치욕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한국이 자유진영을 홀로 떠받치고 있었다는 진실이 밝혀진 점입니다. 막대한 방위비를 요구하며 압박하던 이들은 정작 자신들의 심장이 한국에 달려있다는 치명적 약점만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거인 대한민국의 진짜 정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진실들 전할 때마다 제 가슴도 뜨겁게 떨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는 그 진심이 제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이 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2026년 겨울 워싱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치욕적이고도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저는 당시 백악관 경제안보 전략실에서 수석 고문으로 일하며 우리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오만함에 취해 있던 시절의 증인입니다. 당시 상황실의 분위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올려두고 쾌재를 불렀죠. 바로 대한민국에 보낼 17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한국은 거절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손을 떼면 그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테니까. 제 상관이었던 보좌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뱉은 이 한마디가 당시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하나의 대등한 동맹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무너질 보호 대상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제 손끝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돈으로 미국의 적자를 메울 수 있겠군 이라는 비열한 계산기 소리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황실 워싱턴의 눈보라는 매서웠지만 곧 우리를 덮칠 진실의 폭풍에 비하면 그것은 봄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청구서를 발송하기 전 우리는 형식적인 절차로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했을 때 미국이 잃을 것이라는 주제였죠. 저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보고서의 결론을 미국 영향력 이상 없음이라고 적어두고 동료들과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 시작 3시간 만에 상황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에 뜬 숫자는 오류라고밖에 믿을 수 없는 처참한 패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변수를 다시 입력해. 제 비명 섞인 명령에 분석관들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10번, 100번, 그리고 430번을 반복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자물쇠가 풀리는 순간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불과 33시간 만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단 48시간만 끊겨도 우리가 자랑하던 실리콘밸리의 심장인 AI 서버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수직으로 낙하하며 지옥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우리가 짓밟으려 했던 그 작은 반도가 사실은 미국의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상황실 안에 누구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슈퍼컴퓨터의 펜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뚫고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패닉에 빠져 허둥대던 그때 더 충격적인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협박하는 틈을 타 적대국들이 한국에 은밀한 제안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무려 1,0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우리 편에 선다면 이 돈을 모두 주겠다. 그 제안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제 한국은 우리를 떠나겠구나. 우리가 저지른 무례함 때문에 미국은 이제 끝이다. 절망감이 몰려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울에서 날아온 보고서는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그 140조 원이라는 유혹을 단 한 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내건 이유는 경제적 이득도 군사적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뢰와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온 동맹의 무게를 그들은 140조 원이라는 돈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격표를 붙여 협박할 때 한국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제 경력 17년 만에 처음으로 책상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실은 가장 고결한 정신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나라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기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전략가라는 자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대함을 단 1%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밤새 작성한 4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우리가 보냈던 17조 원의 청구서를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지금 한국에 돈을 요구할 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이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국이 아닙니다.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면 긴장이 감돌았지만 제 보고서에 담긴 냉혹한 진실 앞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의 모든 지도는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예우해야 할 전략적 필수 파트너 1등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극비 문서에서조차 한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던 그 진실이 비로소 미국의 정책이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긴박했던 23일간의 기록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은 소리 없이 세계의 질서를 지탱하는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실은 지구 반대편의 평화까지 공짜로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는 당당히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며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입니다.